이번 시간은 정주 좌구라중 H4 챕터 설명하겠습니다. 정주 좌구라중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본 용어들 정주 그리고 좌굴, 좌굴하중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주는 가늘고 긴 기둥이죠. 꼭 기둥뿐만이 아니라 가늘고 긴 부재도 장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늘고 길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성적인 표현일 뿐이고 이 장주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앞선 시간에 설명했었던 세장비 람다를 사용해서 장주인지 단주인지 중간주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장비 람다는 부재의 가늘고 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람다는 단면의 회전반경 R분의 L, 그래서 R은 루트 A분의 I, L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좌굴은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재료가 고유하게, 부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강도, 대표적으로 항복 강도가 되겠죠. 항복 강도보다 낮은 단계의 응력 상태에서 압축력을 받았을 때 대변형을 일으키면서 파괴되는 현상이죠. 말로는 복잡한데 가늘고 긴 부재가 있을 때 압축력 P가 작용하게 되면 이 기둥은 이렇게 대변형을 일으키면서 횡방향으로 대변형을 일으키면서 휨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대변형을 일으키면서 파괴되는 현상을 좌굴 파괴라고 하죠. 좌굴 파괴. 그리고 이 좌굴 파괴를 일으키는 압축력의 크기를 좌굴 하중 PCR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좌굴 하중 PCR. 그래서 이 부재가 가늘고 길면 길수록 좌굴 하중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압축력을 조금만 작용시켜도 부재가 휘면서 파괴가 되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주저앉는 현상, 모습 이런 것들도 좌굴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좌굴 하중의 크기를 구하는 것은 장주의 해석에 있어서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세장비 람다 값은 우리가 앞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략적으로 100 정도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장주라고 표현하고요. 20보다 작았을 때는 단주, 그리고 이 사이에 들어있으면 중간주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주 같은 경우는 장주를 정의하는 이런 수치 100 혹은 단주를 정의하는 한계값인 세장비 20 이런 값들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값은 아닙니다. 설계 기준에 따라서 18이 될 수도 있고요. 97이 될 수도 있고 설계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런 수치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 정도 값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PCR 값을 구하는 식을 한번 우리가 유도를 해볼 텐데 이 유도하는 과정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거니까 한번 해보고 유도하는 과정이 끝나면 조금 더 쉽게 좌굴하중 PCR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좌굴하중 PCR은 보우 처짐 곡선에서부터 유도가 되죠. 이렇게 처짐이 발생했을 때 탄성계수와 이 처짐값 Y를 두 번 미분한 공률은
마이너스 m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곡률과 휨 모멘트와의 관계, 보의 처짐 곡선식입니다. 그래서 뭐 책에 따라서는 곡률을 카파로 쓰기도 하고요. 곡률은 곡률 반경 로의 역수이기 때문에 로분의 1로 쓰기도 합니다. 이 보 구조물을 기둥의 형태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P를 작용시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대변형을 일으키면서 같은 형상을 갖게 되죠. 이렇게 이 대변형을 일으키는 이 PCL의 값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재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이 X에 따른 아래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 때 변하는 거리 X라고 하고, X에 해당하는 처진값을 Y라고 했을 때 이 모멘트 값은 PY로 쓸 수 있겠죠. PY로. 편심 거리가 Y가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뜻이죠.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EIY의 곡률은 마이너스 M이고 얘는 마이너스 PY다. 얘를 다시 이항식해서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PY 이꼴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2차 미분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Y의 투덧 플러스 EI의 P Y 이꼴 제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dx제곱 d제곱의 y 플러스 얘를 2차 미분방정식 형태로 정리하기 위해서 알파로 정의하겠습니다. 알파의 제곱으로 정의를 해봅니다. 알파의 제곱 y 이꼴 제로. 그래서 지금 알파의 제곱은 2i분의 p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2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sin 알파 x 플러스 c2 코사인 알파 x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보의 조건을 사용해서 상수를 결정하고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진값이 y는 처진값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y가 처진값이 0이 되는 조건이 두 군데가 있죠. 어떨 때? x가 0일 때 이 지점, 그 다음에 x가 L에 도달했을 때 처진값 y는 0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시켜 주고 정리를 해보면 y는 c1 sin 0이 되는 것이죠. c2 코사인 알파 제로. 결국은 a는 0이 되겠죠. 사인 0은 0이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C2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y는 C2 이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 C2는 0이 된다.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x가 L일 때 C2가 0이기 때문에 뒤쪽 항은 의미가 없죠. C2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C1 sin 알파 L이 0이 된다. 근데 상수 C1이 0이 돼버리면 Y는 얘가 0이기 때문에 C1이 0이 돼버리면 항상 0이 돼가지고 이 곡선식을 이 자굴의 형상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인 알파의 L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알파의 L이 파이이고 2파이이고 3파이일 때 사인 알파의 L이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인 알파 L은 0이 되려면 알파 L이 파이 2파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 n파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n파이. 그런데 사인 곡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사인 곡선이. 이 구간이 처짐이 발생되는 좌굴이 발생되는 이 곡선의 형상과 같다는 것이죠. 같아요. 이 형상이 이렇게.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좌굴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알파 L은 즉 파이일 때 가장 먼저 조건이 발생하는 좌굴 형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는 L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알파의 제곱이 2i분의 p였으니까 양변에 제곱을 시켜주면 L제곱에 파이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P가 PCR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좌굴이 발생하는 조건에 있어서. 그래서 L제곱에 파이제곱에 2i라는 좌굴 하중을 계산하는 기본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게 얻어졌는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식을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감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늘고 긴 기둥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늘고 긴 기둥인데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압축력이 처음에는 작은 값이었다가 점점 커져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한계 값에 도달하게 되면 PCR이 어느 한계 값, 어느 크기, 일정 크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 녀석이 이렇게 좌굴을 발생시키면서 파괴가 된다 그런 것이죠. 좌굴하중 PCR 값과 이 기둥 부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재가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가, 얼마나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가는 우리가 탄성계수 이 값을 써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면에 이 기둥 부재의 단면이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이죠. 얘는 i값.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a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면적 a가 아닙니다. 우리가 압축력을 받고 있을 때 이 부재가 저항할 수 있는 축광성은 뭐가 되죠? 2a죠. 축광성은 2a. 그렇지만 얘는 압축 파괴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축광성이지, 장주 같은 경우는 처음엔 압축력을 받다가 파괴되는 순간에는 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면 2차 모멘트 I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힘 강성이 영향을 미친다. 축광성이 아니고. 그래서 단면적 A가 아니고 단면 2차 모멘트 I 값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재의 길이 L이 되겠죠. L. 부재의 길이 L. 하나가 더 있죠. 네 번째, 기둥 부재의 양 끝단의 경계 조건, 지지 조건이죠. 지지 조건. 그래서 얘는 어떤 인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부재의 길이와 이 부재의 양 끝단이 어떠한 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3번과 4번이 조합돼서 나타나는 값이 유효 좌굴 길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L2라고 쓰죠. L2.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좌굴하중 PCR은 재료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이 부재를 좌굴시키는 데는 많은 압축력이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탄성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재료가 단단하다는 얘기니까 단단한 부재를 좌굴 변형, 좌굴 파괴를 발생시키는 데는 큰 압축력이 필요하다. 보다 큰 압축력이 필요하다. 비례관계. 단면 2차 모멘트. 또 커지면 커질수록 PCL도 값이 커져야 되겠죠. 휨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도인 I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이 녀석을 좌골 변형 발생시키려면, 좌골 파괴를 발생시키려면 보다 큰 압축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PCR이. 부재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좌골은 쉽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분모로 가고, 단순히 L이 아니고 L2로 표현이 됩니다. L2. 양단 경계 조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우리가 앞전 식에서 봤던 것처럼 식이 뭐였죠? PCR은 L제곱에 파이제곱에 2i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인자들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곱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재의 길이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좌굴이 어떤 형상으로 발생하는지 형상을 정해주는 함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인자가. 걔가 파이죠. 파이. 그래서 파이 제곱. 이렇게.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L2의 제곱에 파이 제곱에 2i. 이 식 하나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L2 제곱에 파이 제곱에 2i. 앞에 어떤 수치가 들어가는지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들어가는 건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PCR은 L2의 제곱에 파이 제곱에 2i다. 이 식 하나 알고 설명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